네, 안녕하십니까. 그 서지현 검사 민사 손해배상 불법 선배 청구 관련해 가지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좀 잠깐 보충하려고요. 10분 넘기면 안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원고 서지현 측 주장을 일부를 지금 올려놨는데,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매우 좀 좋지 않게 보는 부분을 좀 띄워놨는데, 2018년 2월 27일, 처음부터 다 읽어드릴게요. 2010년 10월경에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뭐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모르겠어. 이해돼. 그럴 수 있지. 그리고 2017년 5월경에 자꾸 이 가해자인 남자 검사가 자꾸 그냥 신문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웠다 이거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가해자가 자꾸 어른거리면 짜증나고 막 힘들고 그렇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가해자가 한둘도 아닌데. 자,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7년도 5월경부터 계속 괴로웠다 이거지. 막 신문 방송에 나오니까 이게 이 검찰국장 누구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다 이거지. 얘는 계속 승진을 했고, 이 남자 검사는 신문 방송에 보이고 그런데 자기는 그냥 서지현이는 저기 어디 그 진짜 뭐 어, 어, 지방검찰청도 아니고 지청도 아니고 부차지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러기 연마를 하고 있으니 미치겠다 이거지. 괴롭고 아우 나 성추행 너무 힘들어 뭐 이랬다 이거지.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2018년 2월 27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괄호치고 의증입니다.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 부분만. 2018년 2월 27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근거가 중요하겠죠. 무슨 근거로? 서지현 입장에서는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겠지. 왜? 그 전에는 정신과를 가거나 치료를 받거나 누가 보더라도 그럴 만한, 외적으로 그럴 만한 징후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지. 의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선배 청구를 하지. 그리고 2018년 2월 27일이면 어떻게 돼요? 사건 발생했다는 2010년 10월경부터 무려 8년 후 얘기야. 8년 후 얘기. 7년 4개월 후 얘기라고. 에?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죠. 2017년 5월경에 자꾸 신문 방송에 나오니까, 응? 상대방이 계속 신문 방송에 나오니까 괴로웠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바로 돈 주는 건 아니죠. 근거를 또 주장하죠. 구성폭법, 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고, 구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하여 정신적 고통을 줬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뒤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봅시다. 그래서 위에 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가 피해봤다 그랬는데, 한 가지 판결문 6쪽에 요건 있는 그대로 다 불러드릴 테니까 보세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40 14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2월 27일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 및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을 진단받은 사실 및 위 진단에 앞서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진단을 받았다 이거지. 2018년 2월 27일 날 가서 받았다는 거예요. 서지현이 구속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서지현 검사 본인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거 있고 본인이 형사 업무를 많이 처리했을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지현 검사 본인이 검사가 아니고 피의자라면은 어떨 것 같아? 내가 주임상 검사 같으면은 나 당신 바로 영장 쳐버려. 이 짓거리 했으면. 내가 주임 검사고 서지현이 네가 피의자면 나는 바로 영장 쳐버린다고 이거. 8년 후에 에? 진단서를 받았다고? 거기다 또 의증이야. 에? 의증은 뭔지 아세요? 그런 의심이 간다. 검사상 객관적인 검사 자료를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의학적인 부분, 특히 환자의 호소, 주장, 진술을 가지고 진단을 할 때는 의증이라는 걸 붙이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의증 빼버리고 진단 내주는 의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의사 다는라기보다 사건 관련되면 전부 다 확인해봐야 돼요. 압색 떠가지고. 진료 기록 조작도 엄청나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폭 공작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들이 뭐 수십만 건이 넘을 거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받았다 이거예요. 진단을 받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2018년 2월 27일 병원에 가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는데 이에 앞서서 2017년 중순경에 6개월 전쯤 되겠죠. 그러면은 한 1년 6개월쯤 1년 4개월쯤 1년 6개월 전쯤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가 임상 심리사 2급 자격증이 있는 땡땡이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았다 이거지. 병원을 안 가고 무슨 심리 상담 받아? 무당인가? 작두 타면은 성추행 당한 게 사라지나? 무당인가? 근데 무당은 아니고 임상 심리사라는 거죠. 임상 심리사. 그렇게 해서 당시에 원고가 2017년 5월경 호이쿠 2017년 5월경 가해자가 언론에 자꾸 등장하니까 트리거 원인이 된다는 얘기지. 트리거가죠.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수면장애, 우울과 불안, 호흡곤란이 동반된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임상 심리사한테 가가지고 정신과 치료 및 법적 대응을 권장했다 이거지. 원고가 심리적 위축으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상담이 중단됨이라는 내용의 상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018년 2월 27일 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다는 거 의증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그게 뭐야? 가자마자 내준 거야. 병원에 처음 간 날 보자마자 바로 진단서를 써준 거예요. 이게 의사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정신질환자죠. 아니 무슨 정신과 의사가 처음 보는 환자가 떠드는 얘기 듣고 어제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얘기 듣고 그대로 진단을 내줘? 그래서 저 진단을 내준 의사는 정신질환자가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마음에 안 들면 들어보든가 나한테. 보세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정신과장 면접 1회 처음 만나서 서지현이가 병원에 간 거야. 정신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 만나서 약간 막 떠드니까 딱 보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공황장애가 있구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구나. 그리고 의증 그리고 써줬다는 거죠. 그리고 호소했다는 거죠. 나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내용은 1년 전에 있었고
1년 전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임상 심리사한테 가가지고 뭐 상담을 한 자료, 그 다음에 또 뭐 처음 병원에 가가지고 나 성추행 당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진단서 이게 다야. 그 외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검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나마 부장검사야, 이 여자 이거. 지금 때려쳤지만은, 이런 여자가 대한민국의 성범죄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꼬라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최지현이, 문재인이 둘 다 구속시켜야 된다. 피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짓거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짓거리.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떠들었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란히 손잡고 깜빵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농담 안 합니다. 여기까지.